한국 손흥민 빼고 누가 있냐? 인프라를 죄다 손흥민 하나만 밀어준 거 아니야? 영국 축구가 세계 최강이라던 영국의 고교 축구부가 마지못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식당 너머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땀을 흘리며 뜨거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 미개하다며 코웃음을 쳤는데요. 그런데 한국 고교 축구부에서 단 하루를 보낸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한 달 후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다.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가 됐는지 이제야 알겠다. 대체 무엇을 봤길래 이 오만한 소년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 벤틀리고 저는 17살에 맨체스터의 한 고등학교에서 축구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렬한 팬이었고 언젠가는 올드 트래포드 잔디를 밟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저는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축구팀의 현실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일단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잔디 구장은 크리켓팀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만 겨우 빌려 쓸 수 있었죠. 그마저도 영국 특유의 끝없는 비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올리버, 오늘도 훈련 취소야. 구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 코치님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12번째 취소였으니까요. 더 한심한 건 시설 상태였습니다. 탈의실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샤워실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차가운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골대 그물은 찢어진 지 몇 달이 됐는데도 교체할 예산이 없다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이게 축구 종주국의 유스 시스템이라고? 팀 동료들도 하나둘 축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함께 뛰었던 친구 중 절반이 이미 팀을 떠났죠. 올리버, 너도 현실을 봐. 우리 같은 평범한 애들이 프로가 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 떠나는 친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프로팀에 스카우트된 선수는 지난 10년간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될 수 있지? 그때만 해도 저는 손흥민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거나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전형적인 맨체스터의 오후였습니다. 또다시 훈련이 취소되어 집에서 축구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죠. 올리버,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 석 달 정도 서울에서 일하게 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한국 교육부에서 하는 국제 청소년 축구 교류 프로그램도 있대.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요? 아빠, 농담하지 마세요. 거기가 축구로 뭐가 유명한데요? 손흥민 하나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반응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주셨죠. 한국 고등학교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눈을 비비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고등학교 경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더라. 티켓도 매진이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경기는 부모님들도 안 오시는데 한국에서는 2,000명이 고등학생 경기를 보러 온다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K리그는 은퇴한 유럽 선수들 요양수 아니야? 손흥민도 사실 독일 선수나 마찬가지지. 친구들의 조롱에 더욱 하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신청을 해놓으셨더군요. 일단 가보고 판단해. 안 맞으면 중간에 그만둬도 돼. 결국 저는 반강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불만스러웠죠. 뭐,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어차피 별거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곧 180도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종주국의 자부심을 가진 제가 곧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옆자리의 아버지는 이미 노트북을 펴고 업무를 보고 계셨죠. 올리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아빠는 일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전 왜 따라가야 하는데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식 비빔밥이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라 손도 대지 않았죠.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줬지만 저는 그냥 빵만 조금 먹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루함이 밀려왔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뒤적이다가 스포츠 채널을 발견했죠. 마침 아시아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심심해서 틀어봤는데 2002년 월드컵 4강. 그게 뭐가 대단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진출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의 훈련이 유럽에서 버티는 힘이 됐어요. 라고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때? 조금은 기대가 되니? 글쎄요. 그냥 과장된 거 아니에요? 직접 보고 판단해봐. 편견을 버리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야. 창밖을 보니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죠. 그래, 일단 가서 보자. 정말 별거 없으면 그때 가서 아빠한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구경은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라는 영어 안내가 들렸죠. 순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괜찮아. 어차피 한 달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푸른 산과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영국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착륙 직전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 이번 경험이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봐. 네, 아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렘도 느껴졌죠. 인천공항. 이제 정말 한국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낯선 환경이 불편했죠. 하지만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맨체스터 공항은 낡고 어두웠는데 여기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축구 관련 광고들이었죠. 저거 손흥민 아냐? 거대한 전광판에 손흥민이 스포츠 음료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가니 이강인의 통신사 광고, 김민재의 자동차 광고까지 축구 선수들이 연예인처럼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축구 선수가 광고에 나오는 건 정말 톱스타들 뿐인데 여기서는 그게 일상인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공항 한쪽에 실내 축구 체험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최신 기술을 이용한 시설이었죠. 리프팅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최고 기록 달성 시 선물 증정.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축구를 한다고요?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호기심에 저도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공을 차보니 센서가 공의 궤적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발목 각도와 임팩트 지점까지 짚어주며 개선점을 알려줬습니다. 우와, 외국인인데 실력이 좋으시네요. 축구 선수세요? 직원이 영어로 물어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온 고등학교 축구 선수라고 하니 눈을 반짝이더군요. 정말요? 그럼 한국 축구 문화 많이 경험하고 가세요. 우리나라 축구 인프라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손흥민 하나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공항을 나가는 길에 본 광경들이 조금씩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버스를 기다리는 곳에도 축구공 모양의 벤치가 있었고 근처 편의점에는 축구 관련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니폼, 스카프, 축구화까지 마치 축구가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고 부모님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빠, 호텔 가면 축구하자. 그래, 호텔에도 축구장 있대. 거기서 실컷 찾아. 옆에서 들린 한국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호텔에 축구장이 있다고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도 신기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미니 축구장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마다 축구 골대가 설치된 운동장이 있었죠. 이 나라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많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영국은 비록 시설은 낡았어도 전통과 노하우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밖을 보니 저 멀리 불 켜진 축구장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였죠. 내일부터 한국 고등학교 축구부 훈련이라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저 시간이나 때우다 오려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받은 작은 충격들이 쌓여서 내일 있을 본격적인 훈련에 대한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함께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담당자가 말했죠. 오늘 가는 학교는 특별히 유명한 축구 명문고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수준의 학교죠. 평범한 수준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게 고등학교 맞아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축구부 전용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4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라커룸과 샤워실, 2층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장과 재활치료실, 3층에는 전술 분석실과 회의실, 4층에는 선수들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잠깐,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생활한다고요? 네. 축구부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지내요.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기 편하거든요. 건물 뒤편으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연잔디 구장 하나, 인조잔디 구장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국제 규격에 맞춘 정식 크기였죠. 천연잔디는 주로 주말 경기 때 사용하고 평소 훈련은 인조잔디에서 해요. 날씨에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거든요. 인조잔디 구장 한쪽에는 지붕이 있는 관중석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광판도 있었고요. 우리 학교는 관중석은커녕 제대로 된 벤치도 없는데 실내 훈련장도 보실래요? 실내 훈련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농구 코트 2개 크기의 실내 공간에 최신식 훈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카메라들이 촘촘히 달려 있었죠. 이 카메라들은 뭐예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컴퓨터가 자세나 동작을 분석해서 개선점을 알려주죠. 순간 인천공항의 축구 체험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최첨단 기술을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장으로 들어가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문 체육관 수준의 최신 운동기구들이 즐비했어요. 각 선수별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포지션별로 필요한 근육이 다르거든요. 한쪽 벽면에는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력,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 모든 항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재활치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물리치료 기구들과 함께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부상은 선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작은 부상도 초기에 잡아야 해요. 우리 학교는 부상당하면 그냥 집에서 쉬다가 오는 게 전부인데 이어서 안내받은 곳은 전술 분석실이었습니다. 영화관처럼 계단식 좌석이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여기서 경기 영상을 보면서 전술 훈련을 해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을 분석하죠. 책상마다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선수들이 직접 분석을 해요? 당연하죠. 현대 축구는 머리로 하는 거니까요. 전술 이해도가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복도 벽면을 보니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K리그, J리그, 심지어 유럽리그로 진출한 선수들도 여럿 보였어요. 이 학교 출신이 이렇게 많아요? 이 정도는 평범한 편이에요. 진짜 명문고들은 훨씬 많죠. 평범하다는 말이 계속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평범하다면 명문고들은 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요? 선수 전용 식당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학생 식당과 분리되어 있었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포지션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요. 공격수는 순발력을 위한 단백질 위주, 미드필더는 지구력을 위한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짜죠. 식당 한쪽 벽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는데 오늘의 메뉴와 함께 각 음식의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도 둘러봤는데 2인 1실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학업도 중요하니까요. 프로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축구만 하다가 실패하면 갈 곳이 없는데 여기서는 플랜 B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물리치료실 옆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차 냄새가 났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멘탈 케어룸이에요. 심리 상담사가 일주일에 2번 와서 선수들 상담을 해요. 운동선수도 정신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심리 상담까지 정말 모든 걸 갖춘 시스템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프로팀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었죠.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데 돈이 엄청 들겠네요. 교육청이랑 축구협회에서 지원해주고 일부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요. 청소년 축구는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 영국은 전통만 강조하면서 정작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훈련장으로 돌아오니 오후 훈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훈련복과 장비도 프로팀 못지않았어요. 내일부터 저 학생들과 함께 훈련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잘한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이런 시설에서 훈련한다면 저도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겠구나.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월드클래스 선수가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내일의 훈련이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수준에 맞춰갈 수 있을까요?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죠. 보통 오전 10시쯤 학교에 가서 느긋하게 훈련을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일찍부터 훈련을 왜 하는 거야? 투덜거리며 훈련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미 한국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오신 분이죠? 저는 주장 태안이라고 해요. 태안이라는 학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어도 꽤 잘했어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우리 훈련 강도가 좀 세긴 한데 금방 적응할 거예요. 좀 세다니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시 정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운동장을 10바퀴 도는 것부터였어요. 그런데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바퀴째에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해요. 90분을 뛰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옆에서 같이 뛰던 학생이 숨도 차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겨우 러닝을 끝내고 나니 이번엔 기본기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스, 트래핑, 리프팅. 단순한 동작들이었지만 요구하는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패스할 때 공의 어느 부분을 차는지, 발의 어느 부분으로 차는지가 중요해요. 100번 중 100번 모두 똑같이 찰 수 있어야 해요. 코치님의 설명을 들으며 공을 찼는데 제 패스는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패스는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구령을 붙이며 패스 연습을 하는데 어느새 100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프고 다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200개 채우고 쉬어요. 200개라니 영국에서는 패스 연습을 20개만 해도 지루하다고 투덜댔는데 30분간의 기본기 훈련이 끝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전술 훈련 들어갑니다. 11대 11 실전 훈련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조직적이었거든요. 2번 압박, 3번 커버, 번호만 외치는데도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는 각도, 동료를 커버하는 위치, 모든 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계속 헤맸습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언제 압박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올리버, 공이 저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와야 해요. 우리가 4-3-3를 할 때 윙어의 수비 위치는 태안이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물을 마시며 한국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코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메모하는 학생도 있었고 서로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죠. 영국에서는 훈련이 어때요? 한 학생이 물어왔습니다. 응. 그냥 미니게임 위주로 해요.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도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없으면 재미도 없지 않아요? 실력이 늘어야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 말이 뭔가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 차는 것 자체를 즐기려고만 했지. 실력 향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훈련 후반부에는 슈팅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위치에서 50개씩 차요. 그중 35개 이상 골인시켜야 다음 위치로 넘어가요. 단순 반복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슈팅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영상 보면서 자세 교정해요. 발목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공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니 우리는 그냥 3개 차면 들어가겠지 정도였는데 2시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아직도 팔팔했어요. 이제 아침 먹고 학교 수업 들어야죠. 오후에 또 봐요. 잠깐,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도 수업을 듣는다고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만 경험했는데도 영국과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재능과 신체 조건만 믿고 대충 훈련했지만 여기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본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봤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드리블 하나, 패스 하나에도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화려한 개인기 뒤에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 기본기 훈련이 있었던 거죠. 오전 훈련만으로도 많은 걸 배웠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배워가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식당으로 가면서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와서 울면서 훈련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그때 느끼는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 일단은 버텨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뭐라도 얻어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훈련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였죠. 그저 숙소로 돌아가 쓰러지고 싶었는데 태안이와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우리랑 저녁 먹으러 갈래요? 운동 후엔 제대로 먹어야 해요. 솔직히 입맛이 없었지만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왔으니 따라가기로 했죠. 그런데 식당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감자탕이요? 이 더위에 뜨거운 국물을? 밖은 35도가 넘는 폭염이었어요. 당연히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기대했는데 펄펄 끓는 감자탕이라니?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울 때 뜨거운 걸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진다는 뜻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더우면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큰 냄비가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빨간 국물에 큼직한 뼈다귀들이 들어있었죠. 일단 한번 먹어봐요. 처음엔 이상해도 먹다 보면 이해할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첫 느낌은 정말 뜨거웠어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더 덥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지죠?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태안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면서 땀으로 나트륨이랑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감자탕은 그걸 보충해주는데 최고죠. 돼지뼈에서 나온 칼슘이랑 콜라겐은 관절에도 좋고요.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니 납득이 갔습니다.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운맛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매콤한 국물을 먹으니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훈련으로 뭉친 근육들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는 운동 후에 뭘 먹어요? 그냥 프로틴 쉐이크 정도? 아니면 펍에 가서 맥주 마시고. 맥주요? 운동 후에? 한국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회복을 방해해요. 특히 성장기에는 더 안 좋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운동 후 맥주 한 잔이 전통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감자뼈를 뜯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런 거 먹고 컸나요? 당연하죠. 한국 선수들은 다 이런 음식 먹으면서 체력 키웠어요. 삼계탕,
설렁탕, 갈비탕, 다 운동선수들한테 좋은 음식이죠. 그러고 보니 한국 선수들이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훈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아무리 더운 날에도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에어컨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체온 조절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야 하나? 우리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에어컨 안 켜고 사세요. 문득 영국의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30도만 넘어도 다들 헉헉대며 힘들어했는데 여기서는 35도가 넘어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몸 상태가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힘들었던 게 거짓말 같았어요. 이제 숙소로 갈래요? 아니면 더 구경할래요? 더 구경하고 싶어요. 피곤했지만 한국의 축구 문화를 더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걷다가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 나이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운동해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맨날 저래요. 부모님들도 응원하고요. 실제로 운동장 주변에는 부모님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 나이부터 시작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대요. 옆에 계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축구가 계급 스포츠였어요. 중산층 이상은 크리켓이나 럭비를 선호했고 축구는 노동자 계급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계층이 축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구가 정말 인기 있는 스포츠인가 봐요. 인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축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태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프라가 있으니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즐기는 사람이 많으니 저변이 넓어지고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였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스포츠 음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것도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었죠. 이건 운동 전, 이건 운동 중, 이건 운동 후 마시는 거예요. 성분이 다 달라요. 한국이 얼마나 스포츠 과학에 진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훈련부터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특히 이열치열이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 같았어요.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 그게 한국 축구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드디어 실제 고교 리그 경기를 볼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학교 팀이 서울의 다른 고등학교와 경기가 있었거든요. 경기장까지 팀버스로 가요. 올리버도 같이 가죠. 팀버스라니.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어서 부모님 차나 대중교통으로 각자 가야 했는데 버스 안에서 선수들은 이어폰을 끼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태블릿으로 상대팀 영상을 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명상을 하고 있었죠. 프로 선수들 같은 루틴이었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경기 맞아요? 관중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봐도 5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양팀 응원단이 현수막을 걸고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은 좀 적은 편이에요. 중요한 경기는 1000명도 넘게 와요. 적은 편이라고요? 우리 학교 경기는 부모님 합쳐서 20명 오면 많이 온 거였는데 더 놀라운 건 중계 시설이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해설 부스도 있었어요. 이 경기가 TV에 나가요?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해요. 유튜브로도 생중계하고요. 고등학교 축구를 TV로 중계한다니 영국에서는 FA컵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경기장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전자 전광판, 잔디 상태, 조명 시설 모두 준프로 수준이었어요. 저기 봐요. 스카우터들이에요. 태안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장 입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 구단 스카우터들이 매 경기 와요. 좋은 선수 먼저 점 찍으려고요. 이 정도면 거의 프로 2군 리그 수준이었습니다. 곧 선수들이 입장했는데 응원단의 함성이 대단했어요. 북과 응원가, 구호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와, 이게 고등학교 경기 응원이라고? 각 학교마다 전통 응원가가 있어요. 졸업한 선배들도 와서 응원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응원석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패스의 정확도, 움직임의 조직력, 개인기까지. 솔직히 영국 고교 축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특히 전술 이해도가 놀라웠습니다. 3-4-3에서 4-2-3-1으로 변경, 경기 중에 포메이션을 바꾸는데 모든 선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정말 오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상대팀 10번 선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드리블, 패스, 슈팅 모두 수준급이었어요. 저 선수 이미 프로 구단이랑 계약했대요. 졸업하면 바로 K리그로 가요. 고등학생이 벌써 프로 계약을? 실력 있으면 고2 때부터도 계약해요. 대학 거치지 않고 바로 프로 가는 애들도 많고요. 영국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 엘리트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훨씬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는 치어리더 공연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니 프로 경기 같았어요. 이 모든 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랑 지역 기업들이 후원해요. 우리 지역 자랑거리니까요. 지역 사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 축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후반전에 우리 학교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골, 골, 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어요. 선수들도 세레머니를 하며 관중들에게 인사했죠.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진짜 프로 선수 같았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우리 학교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양팀 선수들이 악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승부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상대팀이랑 같이 식사해요. 친목도 중요하거든요. 경쟁자이면서도 동료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라이벌 학교끼리 으르렁대기만 했는데 경기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세요? 상대가 강해서 힘들었지만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 프로처럼 인터뷰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코치님이 바로 경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으로 주요 장면을 보여주며 피드백을 주더군요. 전반 15분의 측면 수비가 흔들렸어. 다음엔 더 집중하자. 선수들도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이긴 경기였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경기 끝나면 그냥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끝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피드백해야 기억이 생생할 때 고칠 수 있어요. 학교로 돌아와서는 모든 선수가 아이스 베스에 들어갔습니다. 근육 피로 회복을 위한 거였죠. 매 경기 후에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회복도 훈련의 일부예요. 정말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경기 준비부터 경기 후 관리까지 프로팀 못지않은 시스템이었어요. 저녁에는 약속대로 상대 팀과 합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큰 식당에 양팀 선수들이 섞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아까 내 스루 패스 진짜 좋더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찔러? 매일 연습하는 거지 뭐. 너희 팀 압박도 장난 아니던데? 경기장에서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팀 감독님도 우리 선수들을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후반에 전술 바꾼 거 정말 좋았어. 우리가 당황했잖아. 이런 분위기라면 선수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서로 배우고 이기고 져도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 식사 후에는 다음 주 경기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도 선수들은 집중해서 봤어요. 다음 주 상대는 전국 랭킹 3위야. 특히 공격진이 빨라서 조심해야 해. 영국에서는 주말에 축구 생각은 하기도 싫었는데 여기 선수들은 축구가 삶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축구도 하고 힘들죠.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겠어요? 손흥민 선배도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 자랐는데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시스템이 뒷받침되니 꿈을 꿀 수 있는 거였죠. 숙소로 돌아오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축구가 단순한 과외 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스포츠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TV 중계, 스카우터, 관중, 스폰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 선수들의 태도가 프로페셔널했습니다. 17살, 18살 나이에 이미 프로 선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나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시스템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선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배우는 거였죠.
남은 3주 동안 최대한 많이 보고 배워서 영국에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태안이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올리버, 일어났어? 특별한 거 보여줄게.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뭘 보여준다는 거지? 일요일 새벽에 뭘 해요? 따라와봐. 진짜 한국 축구 문화를 보여줄게.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선선했지만 습도는 여전히 높았어요. 15분쯤 걸어서 도착한 곳은 동네 인조잔디 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불을 켜놓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장에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50대, 6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이었죠. 조기 축구회예요. 매일 새벽에 모여서 축구해요. 매일이요? 주말도? 주말은 더 일찍 와요. 4시에 시작하는 팀도 있거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너무 이르다고 투덜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다들 제대로 된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었고 준비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분들 다 일반인이에요? 네. 의사, 변호사, 회사원, 자영업자, 직업은 다양해요. 공통점은 축구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저 아저씨 드리블 좀 보세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아저씨가 20대 못지않은 민첩함으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있었어요. 저 아저씨는 대학 때 선수했대요. 40년째 매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0년째 매일. 그 꾸준함이 대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술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체력은 달려도 공간 활용과 패스 플레이는 수준급이었죠. 오프사이드. 라인 봐. 백패스하지 말고 전진해. 서로 소리치며 지시하는 모습도 진지했습니다. 그냥 레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진짜 경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 아저씨가 멋진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역시 박 사장님이야. 월드컵 나가셔야 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플레이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영국에도 일요일 리그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태안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남자들한테 축구는 DNA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 차고 자라거든요. 은퇴해서도 계속해요. 실제로 구장 옆에는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못 뛰어요. 대신 구경하는 재미로 와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축구를 구경하시는 거였어요. 경기 중간에 한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다들 놀라서 달려갔는데 괜찮아요. 그냥 발목 좀 삐었어요. 에이, 나이 먹어서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뭔 소리야? 아직 60도 안 됐는데. 웃으며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들이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아저씨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인이네? 축구하러 온 거야? 태안이가 제 소개를 하자 다들 관심을 보였어요. 영국에서 왔어? 그럼 축구 잘하겠네. 아, 그냥 고등학교 선수예요. 에이, 겸손하긴. 같이 한 게임 하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 친구 생각보다 못하네? 5분 만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체력은 제가 나았지만 볼 컨트롤과 위치 선정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영국 친구 당황했구나. 우리 무시하면 안 돼. 특히 한 아저씨의 패스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곳을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공을 찔러주더군요. 아저씨, 진짜 선수셨어요? 아냐, 그냥 동네 축구만 50년 했어. 50년. 그 세월이 만든 실력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다들 근처 해장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후엔 해장국이지. 새벽 6시에 해장국집이 열려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매일 오시는 거예요? 365일 중에 360일은 와요. 명절에만 쉬고. 식당 사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선지해장국 20인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 영국 친구 것도 하나 추가요. 해장국을 먹으며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축구 못 배웠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아들도 축구하는데? 나보다 못해.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하니까. 그래도 시설은 좋아졌잖아. 우리 때는 흙바닥에서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인프라가 만들어진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아저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국도 축구 강국이지만 열정은 우리가 안져. 축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태안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한국에서 축구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야. 문화고 삶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하고 5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열정이 바탕에 있으니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영국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바꿔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축구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인 것 같았어요. 훈련을 마친 어느 저녁 태안이와 팀 동료들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올리버, 오늘 우리랑 치킨 먹으러 갈래? 치킨이요? 한국 스타일 치킨. 운동 후엔 이게 최고야. 30분 후, 우리는 학교 근처 치킨집에 모였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기가 우리 팀 아지트야. 사장님이 우리 학교 출신이거든. 어서 와. 우리 축구부 에이스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벽에는 역대 축구부 선수들 사진이 가득했더군요. 저 형은 지금 K리그에서 뛰어. 저 형은 일본 진출했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태안이의 모습에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곧 테이블에 치킨이 올라왔습니다. 바삭한 프라이드와 매콤한 양념치킨이었죠. 한국에서는 치킨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문화야, 문화. 처음엔 그 말이 과장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영국의 피시앤칩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그치? 운동하고 먹는 치킨은 특히 더 맛있어. 콜라와 사이다도 시켰는데 시원한 탄산음료가 치킨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운동 후에 뭐 먹어? 응, 그냥 프로틴 바 정도? 가끔 피시앤칩스 사 먹고 그것만? 운동했는데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떡해? 한국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었죠. 선배님, 이번에 대학 입시 어떻게 됐어요? 체육특기자로 연세대 합격했어. 우와, 축하드려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경쟁자이면서도 동료애가 느껴졌어요. 3학년 주장이 일어나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콜라를 들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최고가 되자. 프로든 대학이든 어디서든 축구 사랑은 계속이다. 위하여. 영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개인주의적이었고 팀 회식 같은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치킨을 먹으며 선배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 영국 축구는 어때? 응. 전통은 있는데 시스템은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가 있잖아. 우리도 거기서 뛰는 게 꿈이야. 순간 손흥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배 진짜 대단하지 않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니? 우리도 할 수 있어. 시스템은 더 좋아졌잖아.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여기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치킨을 먹으면서도 축구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훈련 때 내 스루 패스 타이밍 진짜 좋았어. 고맙긴 한데 받을 때 퍼스트 터치가 커서 아쉬웠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자연스럽게 전술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면서도 축구 생각을 하는 거였죠. 사장님이 서비스로 떡볶이를 주셨습니다. 우리 축구부 애들은 특별 서비스야. 열심히 해서 프로 되면 사인해줘야 해. 이런 지역사회의 응원도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일부 선수들이 다시 운동하러 간다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개인 훈련할 거야. 올리버도 할래? 이 시간에요? 24시간 풋살장 있잖아.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공 차러 가자. 정말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킨을 먹고도 또 운동을 하러 가다니 풋살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운영하는 실내 풋살장이 여러 개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한국에서는 정말 24시간 축구가 가능하네요. 그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야지. 1시간 정도 가볍게 풋살을 하고 나니 몸이 개운했습니다. 치킨의 느끼함도 사라지고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태안이가 말했습니다. 어때? 한국의 운동 문화? 정말 특별해요. 운동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그게 한국 스타일이야.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훈련만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즐기면서 하니까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졸업한 선배들도 자주 와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갔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나중에 성공하면 후배들 도와줄 거야. 그게 전통이거든. 이런 문화가 한국 축구의 또 다른 힘인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문화. 내일은 또 새벽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대됐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훈련한다면 힘들어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점심시간에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축구부 전용 식당에서의 일이었죠. 올리버, 오늘 메뉴 봤어? 너한테 특별식 나온대. 특별식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영양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올리버 학생이죠? 2주간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근육량 대비 체지방률이 좀 높네요. 오늘부터 맞춤 식단 제공할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신체 데이터를 분석했다고요? 매일 아침 인바디 측정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영양 관리를 해요. 맞아요. 매일 아침 체중계 같은 기계에 올라갔는데 그게 단순한 체중계가 아니었던 거죠. 제 앞에 놓인 식판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메뉴가 달랐어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렸어요. 채소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넣었고요. 더 놀라운 건 식판 옆에 놓인 태블릿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식사의 영양 성분이에요.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까지 다 표시돼 있죠. 영국 학교 급식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진 피시앤칩스, 설탕 범벅 디저트, 탄산음료, 영양이라곤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메뉴들이었죠. 포지션별로도 식단이 달라요? 당연하죠. 골키퍼는 순발력, 미드필더는 지구력, 공격수는 스피드. 필요한 영양소가 다 달라요. 실제로 주변을 보니 선수들마다 미묘하게 다른 메뉴를 먹고 있었습니다. 태안이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처음엔 나도 귀찮았는데 확실히 몸이 달라지더라. 피로도도 줄고 부상도 덜 나고. 식사 중간에 영양사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올리버, 영국 음식이 그리우면 말해요.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고향 음식이 그리울 거예요. 선수들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정신 건강까지 고려한다니 정말 섬세한 관리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의무적으로 과일을 먹어야 했습니다. 비타민 보충이에요. 과일도 그날그날 다르게 제공해요. 오늘은 수박, 포도,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다 먹고 나니 확실히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운동 후에 그냥 프로틴 쉐이크만 마셔요. 프로틴도 중요하지만 자연식품이 최고죠. 여기도 보충제 먹긴 하지만 기본은 식사예요. 오후 훈련 전에는 간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고구마랑 바나나, 훈련 1시간 전에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딱 좋아요. 간식 먹으면서 영양 교육도 받았습니다. 왜 고구마를 먹는지 알아요? 고합 탄수화물이라 천천히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단순당은 금방 떨어져요. 이런 교육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영양에 대한 지식이 쌓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리버, 오늘 훈련 강도가 높았으니 저녁은 특별 메뉴예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삼계탕과는 달랐어요. 인삼을 2배로 넣고 대추랑 밤도 추가했어요. 피로 회복에 최고죠. 옆에서 먹던 수비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콜라겐 많은 족발이야. 영양사쌤이 따로 준비해 주셨어. 개인의 컨디션까지 고려한 맞춤 식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예요. 학교에서 지원하죠. 선수는 국가의 자산이니까.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저 학생일 뿐인데 여기서는 미래의 자산으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양 상담도 있었습니다. 올리버, 이번 주 컨디션은 어땠어요? 훈련은 잘 따라가는데 가끔 어지러워요. 철분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소고기 위주로 메뉴 짜줄게요.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받으니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주 만에 체지방은 2kg 줄고 근육은 1kg 늘었어요. 영국 돌아가면 이런 관리 못 받을 텐데. 그래서 영양 일지 써주려고요. 한국식 스포츠 영양관리법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먹은 모든 메뉴와 영양 성분, 그리고 레시피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걸 참고해서 영국에서도 관리하세요. 음식이 선수를 만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마지막 주에는 요리 실습도 있었습니다.
선수도 기본적인 요리는 할 줄 알아야 해요. 프로 되면 혼자 지낼 때가 많거든요. 닭가슴살 요리, 현미밥 짓기, 간단한 샐러드 만들기 등을 배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뒤지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인 영양 관리가 바탕에 있었던 거죠. 손흥민이 90분 내내 뛸 수 있는 것도 이런 시스템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팀과 우리 영국 선수들의 친선 경기. 한 달간 훈련한 성과를 보여줄 시간이었죠. 경기 전날 밤,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 달간 한국식 훈련을 받았고 실력도 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영국 축구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라커룸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영국 선수들은 음악을 크게 틀고 춤추며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조용히 전술 노트를 보며 집중하고 있었죠. 쟤들 너무 긴장한 거 아냐?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팀 동료 조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경기장에 나가니 또 놀랐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관중석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학교 관계자들, 다른 학생들, 심지어 스카우터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냥 친선 경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한국에서는 모든 경기가 중요해. 친선 경기도 실전이야. 태안이의 말에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5분은 괜찮았어요. 우리의 피지컬이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압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2명, 3명이 순식간에 둘러싸서 공을 뺏어갔죠.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우리가 패스하려고 하면 이미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생각을 읽는 것 같았어요. 15분, 첫 번째 실점,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은 멍하니 서 있었죠. 집중해. 아직 시작이야. 주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20분, 두 번째 실점. 중거리 슛이었는데 우리 골키퍼가 반응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해? 25분, 세 번째 실점. 역습 상황에서 단 3번의 패스로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 스코어는 4대0.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우리 팀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약해? 쟤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무슨 프로 같아? 코치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저 후반전에는 최선을 다하자라고만 하셨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더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이 선수를 대거 교체한 거예요. 1군 빼고 2군 넣는 거야. 경험 쌓으라고. 태안이가 미안한 듯 설명했습니다. 2군이라고 얕봤는데 그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뛰었죠. 뭔가 증명하려는 듯이. 가장 충격적인 건 체력 차이였습니다. 후반 30분이 지나면서 우리는 거의 걷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아직도 뛸 수가. 숨이 턱까지 차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공은 계속 우리 진영에 있었고 우리는 그저 맞기에만 급급했죠. 최종 스코어 7대0.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그대로 잔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완패였어요. 압도적인 완패. 한국 선수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첫 경기 치고는 잘했어요. 첫 경기 치고는? 그 말이 더 자존심 상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마추어로 본 거였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샤워실에서 조지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맨체스터에서는 에이스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다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자존심?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죠. 저녁 식사 때 태안이가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도 처음엔 다 저랬어. 정말? 응. 나도 중학교 때 처음 와서 10대0으로 졌어. 울면서 집에 가고 싶었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 태안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있잖아. 하루하루 훈련하다 보면 늘어. 그 순간 손흥민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선배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당연하지. 선배도 처음엔 많이 깨졌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대. 그래서 월드클래스가 된 거야. 경기 영상을 다시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피했지만 꼭 봐야 했어요. 화면으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개인적이었고 한국팀은 유기적이었어요.
우리는 공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그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기본기 차이도 커요. 패스 정확도, 트래핑, 모든 게 달라요. 코치님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를 읽는 능력이 달라요. 한국 선수들은 2, 3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여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반응했지만 그들은 미리 예측하고 움직였어요. 밤에 혼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스템에서 계속 훈련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일부터 남은 일주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오늘의 패배를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완패했지만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축구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본 거니까요. 친선 경기 완패 후 일주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친 듯이 훈련에 매달렸어요. 새벽 훈련에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늦게까지 남았죠. 마지막 날 아침,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올리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감독실로 따라가니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라고 하더군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특히 경기 후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감독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자, 이제 한국 축구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게.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훈련법이 있는 건가? 사실 비밀 같은 건 없어. 네. 우리가 하는 건 다 알려진 방법들이야. 기본기 훈련, 체력 훈련, 전술 훈련. 특별한 게 없어.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이거야. 특별한 방법을 찾지 않는 것.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워. 창밖을 가리키며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운동장 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훈련을 해. 패스, 트래핑, 슈팅. 달라진 건 하나야. 더 진지하게, 더 꾸준히 한다는 것. 이어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왜 성공했는지 알아? 재능이 뛰어나서요? 재능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도야. 기본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 항상 더 나아지려는 태도. 감독님이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손흥민이 고등학생 때 썼던 훈련 일지였어요. 매일 패스 500개, 슈팅 200개, 리프팅 1000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 일지를 보니 정말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이게 비밀이야. 남들이 하루 쉴 때 하루 더 하고, 남들이 100개 할 때 101개 하는 것. 갑자기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훈련 태도, 새벽부터 밤까지 축구만 생각하는 모습들. 영국 선수들은 재능을 너무 믿어. 재능만으로 되는 건 없어. 재능에 노력을 더해야 진짜가 되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가 더 재능이 있는지만 따졌지, 누가 더 노력하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는 정직해. 속일 수 없어. 훈련한 만큼 실력이 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감독실을 나와서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태안이와 다른 선수들이 벌써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올리버, 마지막 날인데 같이 기본기 훈련하자. 그래, 기본기.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 패스 훈련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올리버, 패스가 정확해졌어. 정말? 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작은 변화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태안이가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이었어요. 등번호 7번. 손흥민 번호야. 너도 이런 선수가 되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서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면서. 오후에는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시간. 건배사에서 주장 선배가 말했습니다. 올리버가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어. 영국 축구의 자부심, 도전 정신. 우리도 배울 게 많았어.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국 가서도 계속 훈련할 거지? 당연하죠. 매일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한국식 훈련법 전파해줘.
영국 축구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태안이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올리버, 이거 줄게. 작은 노트였습니다. 펼쳐보니 한국식 훈련 프로그램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 포기하지 마.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우리 친구잖아. 언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자. 그래, 꼭 만나자.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거부했던 한국 축구. 하지만 이제는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대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능 탓, 환경 탓만 하던 나에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나로. 한국 축구의 비밀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배웠죠. 손흥민이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겠다고. 한국은 제게 축구 그 이상을 가르쳐줬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배운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2시.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태안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못 잘 줄 알았어. 나도 아쉬워서 못 자겠더라. 어떻게 알았어? 한 달 같이 지냈는데. 그 정도는 알지. 우리는 함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새벽인데도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가 우리가 처음 감자탕 먹었던 곳이야. 맞아. 이열치열 처음 경험했던 곳.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한 달이 정말 빨리 갔어. 그러게. 처음엔 영겁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태안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국 가서 뭐부터 할 거야? 일단 우리 팀 애들한테 여기서 배운 거 전하고 싶어. 훈련 방법도 바꾸고.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나부터 변했으니까. 실제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축구를 보는 눈, 훈련하는 자세,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태안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너가 왔을 때 별로였어. 또 잘난 척하는 유럽 애 왔구나 싶었거든. 그랬구나. 근데 너 진짜 대단해.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어. 나야말로 편견이 많았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A레벨 시험 준비하면서 축구도 계속할 거야. 대학 가서도 축구는 놓지 않을 거고. 프로의 꿈은 아직 있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노력하면 되니까. 태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태안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줄게. 작은 축구공 열쇠고리였습니다. 한국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봐.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산 것들이 꽤 많았어요. 훈련 장비, 축구 서적, 영양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훈련 일지였습니다. 매일 기록한 훈련 내용과 느낀 점들. 이게 제 보물이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들이 써준 롤링페이퍼를 읽었습니다. 올리버, 영국 가서도 파이팅. 우리의 라이벌이 되어줘. 언젠가 EPL에서 만나자. 한국 축구 잊지 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이 들 줄은 몰랐어요. 새벽 5시, 결국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불 켜진 축구장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축구를 하고 있겠지. 그 모습이 제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고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로비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감독님, 코치님들, 그리고 선수들 대부분이 배웅을 나온 거였습니다. 올리버, 좋은 선수가 될 거야. 확신해. 감독님의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말을 건네줬어요. 공항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 버스가 출발하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안이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자. 그리고 꼭 다시 만나자.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준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인천공항을 떠난 지 12시간 후 저는 다시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공항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어둡고 낡고 활기가 없었죠. 한 달 전에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맨체스터의 날씨였죠.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일어났어요. 영국에서도 할 수 있을까? 혼자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시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혼자 러닝을 시작했죠. 30분 러닝 후 근처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맞다. 여긴 한국이 아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터를 찾아 혼자 리프팅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한국에서처럼 목표는 1000개.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축구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올리버, 한국은 어땠어? 친구들이 물었지만 대부분 장난스러운 투였어요. 김치만 먹었어? 태권도도 배웠어? 진지하게 들어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첫 훈련 시간, 저는 코치님께 제안했습니다. 코치님, 기본기 훈련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요? 기본기? 그런 지루한 걸 왜? 그냥 게임하자.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2시간씩 기본기만. 여긴 한국이 아니야, 올리버. 코치님의 단호한 거절에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어요. 훈련 후 몇몇 친구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방과 후에 따로 훈련하지 않을래?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거 알려줄게.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2명이 관심을 보였어요. 잭과 톰이었죠. 진짜 효과 있어? 한 달 만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줄게. 다음 날 방과 후 우리 셋은 운동장 구석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패스 500개, 리프팅 1000개, 슈팅 200개. 이게 기본이야. 미쳤어. 그걸 언제 다 해? 하다 보면 돼. 믿어봐.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분도 안 돼서 잭이 포기했어요. 하지만 톰은 끝까지 따라왔죠.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팀 훈련에서 톰과 제 패스가 정확해진 걸 다들 느꼈어요. 너희 둘 뭐 먹었어? 갑자기 잘하네? 그때부터 한두 명씩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방과 후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으로 늘었어요. 이제는 코치님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올리버, 내가 뭘 하는지 보고 있어. 괜찮은 것 같은데? 코치님도 한번 보러 오세요. 드디어 코치님이 우리 훈련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어? 태안이가 정리해준 훈련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공식 팀 훈련에 기본기 시간이 30분 추가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죠. 석 달 후 지역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준우승팀을 상대했는데 믿을 수 없어. 맨체스터 서쪽 고등학교가 이기다니. 3대1 승리. 작년에는 5대0으로 졌던 팀한테 이긴 거였어요. 올리버, 내 패스 정말 정확해졌어. 다들 노력한 결과야. 이 승리 후 학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식 훈련법을 도입한 축구부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갑자기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식 훈련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저는 작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기본기가 전부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는 지역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지역 선발팀에 뽑혔고 맨체스터 시티 유스팀 테스트 기회까지 얻었죠. 올리버,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 스카우터의 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어요. 혼자 훈련하는 것도 외롭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책상 위에는 태안이가 준 축구공 열쇠고리와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이 걸려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며 마음을 다잡죠. 최근에 태안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올리버, 나 U20 대표 됐어. 축하해.
나도 좋은 소식 있어. 맨시티 유스 테스트 받게 됐어. 대박, 역시 넌 해낼 줄 알았어. 우리는 여전히 매주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언젠가 큰 무대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창밖을 보니 또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비가 와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실내에서, 체육관에서, 아니면 비를 맞으며라도. 한국이 가르쳐준 건 시설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설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신으로 영국 축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서 땡큐 코리아 앤드 시유 순 태안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며 오늘도 훈련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소년 올리버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과 변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놀란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한국의 저력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